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페이지 334페이지 봅시다. 자, 성인 발달, 잠깐만요. 성인 발달 모델과 경력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335페이지에 에릭슨의 성인 발달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레빈슨의 성인 발달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에릭슨입니다. RIK 에릭슨의 자, 성인 발달 모델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레빈슨, 그죠? 자, 레빈슨의 자, 성인 발달 모델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에릭슨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심리학에서 자, 인지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성인 발달 모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성인의 포커스를 둬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35페이지의 표 10-1에 보시면 0세부터 해서 우리가 54세를 기준으로 하는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죠? 습득하게 되는 어떠한 성격, 그리고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네, 이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에릭슨 다루기 전에 여기 한번 봅시다. 생애 경력 개발 단계를 설명해 보는데요. 개인의 삶과 경력의 특징과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 도전 일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생애가 있다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나누고요. 자, 어떤 사람은 자, 다른 기준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가면 이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성취해야 될 과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정규분포로요. 그죠? 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달됐다. 다시요. 자, 이렇게 어떤 기간의 변동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마우스를 조작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판사가 좀 그러긴 하지만 자, 어떠한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습득되어지는 이러한 능력, 이런 또 과업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애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특정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평균으로서 이 기간을, 그죠? 발달의 이러한 단위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요. 에릭슨과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요. 샤인이라든지 슈퍼라는 사람도 경력의 단계적 발전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레빈슨이든 에릭슨이든 샤인이든 슈퍼든 중요한 말은 뭡니까? 단계별로 고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워보시고 자, 그러면 에릭슨과 레빈슨이 나오는데 우리 10-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우선 에릭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판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에릭슨의 발달 모형이 나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에릭슨 하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은요, 프로이드의 자, 특징부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좀 정리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특징에. 자, 프로이드 하면 꿈 해석. 그죠? 잠재적
으로 사람의 이 성격 발달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인데요. 자, 여튼 꿈과 어떤 리비도라 해서 성감대가 어디로 옮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성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자,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론을 이론적 기초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그렇지만 이 프로이드는 개인의 내적인 심리 성적인 발달 단계를 이론으로 두고 있는데요. 자, 이런 프로이드와 다르게 에릭슨은요,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 사회 속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일생을 단계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자, 프로이드라는 것은 개인에게 한정되어진 발달 단계로 보고 있는가 하면, 자, 프로이드와 비슷한 이론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있지만, 에릭슨은, 자,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일생의 단계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그래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 발달 단계는 이 결정적인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ritical period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다가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얻어야 되는 과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업들을 얻지 못하면 나타나는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자, 각 단계마다 인간이 겪을 수밖에라고 할까요?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면 건전한이라고 합시다. 건전한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 결정적 시기에서, 자, 다가오는 리스크, 어떤 위기들을 우리가 잘 겪어내지 못하면 성격 발달상에 있어서 상의 퇴행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335페이지에 표 10-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표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아이고. 이걸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표를 이렇게 보기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시해요. 앞부분에 있죠? 신뢰, 자율성, 창의성, 근면성, 정체성, 친교성, 생산성, 자완성.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나이대에 얻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결정적인 시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뭡니까? 성격이 발달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는 유아 때더라.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는 청년기더라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인 발달 모형이에요. 따라서 자,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성인기라는 것은 에릭슨이 말하는 것 중에서 후반에 있는 이 세 번째 단계, 세 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친미, 친교성 대 고립, 이게 초기 성인기고요. 생산성 대 침체기는 중기 성인기고요. 자완수 대 좌절은 성숙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알아셔야 되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유아기 때예요. 태어나자마자 만 18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8개월 사이에는 우리가 신뢰감과 불신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뢰감은 어떤데, 자, 어머니가, 자, 엄마가 모유를 줘요. 그죠? 모유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내가 울면 엄마가 모유를 주는구나 라는 약속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울어요. 울어요. 울음. 울음을 통하면 어머니가 모유를 주게 되고, 이런 일종의 뭐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약속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뭐가 생긴 거죠? 아이들은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미스트러스트, 바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자기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하, 나는 어렸을 때 만 18개월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맞지요. 그죠? 자, 그래요. 이때는 우리가 프로이드에 말하면 구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었던 오럴 스테이지, 이때 이 성적인 성감대가 입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살서부터 3살에 이르기까지는 자율성과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배변 활동이요. 이 배변 활동이 뭐냐, 이 배설하는 활동이요. 이 뭐냐면 참을성을 가지게 됩니다. 참을성. 자, 아무 곳에서나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자면 똥을 누지 않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배변 활동에 대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규칙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나에 대한 자율성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누가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에릭슨이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배변 활동을 할 때 만약에 부모님들이 뭐를 한다면, 자, 혼낸다면요, 이 아이들은 자, 배변 활동하는데 문제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 잘못되어진 어떠한 문제 유형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변비가 생긴다든지요, 소화 불량이 생긴다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자율성 대 수치, 또는 의구심, 이 단계는 자, 프로이드에 의하자면 학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anal stag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4살서부터 5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들이에요. 그죠? 자, 가족들인데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때는요, 굉장히 많은 가족들과 많은 반항기가 시작이 돼요. 4, 5살 되면요, 굉장히 많이 반항하면서 하는 것이요,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도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자, 이루게 되면 뭐를 가지게 되냐면 창의성을 가지게 됩니다.
창의성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 이때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죄의식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 요때 한번 보겠습니다. 근면성대의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 시기 때는 바로 자,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를 가게 돼요. 자, 초등학교를 가는데 요때에서는 학교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학교에서의 규칙 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또는 책을 준비해 와야 돼요. 이렇게 규칙 준수를 잘 따르게 되면 이 학생은 그 시기에 바로 근면성, 인더스트리한 근면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런 규칙 준수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암암리에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규칙 준수를 함으로써 이 학생은 능력이 향상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볼 때는 규칙 준수에 대단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기에 접어들면 나이가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12세에서 18세 정도로서 우리가 우리가 이때는 청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이때는 자, 사춘기가 일어나게 돼요. 사춘기가 일어났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굉장히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라는 정체감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다시 한편으로 자, 또래 집단을 통한 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자, 정체감을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역할을 잘 정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역할 혼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후반기에 있는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선 나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성인기에는 우리가 18세부터 24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과서에는요. 자, 18 혹은 19세서부터 25세로 보고 있지만요. 이것은 음력이냐 양력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세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54세까지 성인 중기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 25세서부터 54세에 이르기까지도 보고 있죠. 성숙기라는 것은 자 54세 이후로 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까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초등학교와 중기까지를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edu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마지막 후반의 세 개를 우리가 안드라고지, 자, 엔드로고지라 해서 성의 교육학이라고 다시 정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초기 성인기에 중요하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성 친구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친교성과 고립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 결정적인 시기에 습득을 하면 좋은 거고요. 못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성인기의 초기 성인기에서는 이성 친구를 통하여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대학교 초년기예요. 대학교 초년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직업을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죠? 직업을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걸 하게 되냐면 이때 생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인간이 생산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양육, 출산과 양육한 거죠. 출산과 양육을 함으로써 나는 생산성이 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출산과 양육을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라고 침체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좋아요. 이 출산과 양육이 끝난 이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추 시기에 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를 우리가 갱년기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다. 이걸 좀 좋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완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배우자라든지 이성 친구라든지 자 또래 집단이라든지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류 전반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이때 이 만족감을 통해서 자아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각 단계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각 단계마다 이러한 만족감을 얻었는지 긍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또는 긍정적인 경험을 못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뭐가 결정이 되더라? 성격. 다시 말하면 성격 발달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교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335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중기 성인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기에 되겠죠? 자,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보다 젊은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업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입생, 사회초년생, 그죠? 자, 이때는 뭐가 되는가? 어떠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서는요, 배우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관리자들이 이 하급자들이라든지 초보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멘토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 출산과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때 출산과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어떠한 정신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나의 후세대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멘토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점.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학자를 바탕으로 자, 프로이드 학자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뭡니까? 레빈슨, 에릭슨, 에릭슨 사회 발달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PPT를 보죠. 이거 했었죠?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죠? 성인 발달 단계의 연대 기적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레빈슨이에요. 그죠? 자, 레빈슨인데요. 레빈슨 이전에 우리는 레빈슨 이전에 또 한 분을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헤빈 거스트라는 사람인데요. 헤빈 거스트. 자, 다시요. 자, 레빈슨 이전에
레빈슨은 좀 이따 하고요. 자, 우리가 또 누구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냐면 having gust예요. having gust의 발달 과업 이론인 것이죠. 다시 이때도 어떠한 발달을 하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 특정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없지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달 과업이란 일생의 각 시기에 일어나는 개인의 과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일어나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발달 과업을 이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장차의 가업 수행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실패하면 불행을 느끼며 장차 과업 수행에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행복감과 함께 다음에도 뭐를 되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만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와 반대로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실패를 했으면 다음에도 실패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having gust의 이론은 실질적으로는 에릭슨의 결정적 시기 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 있는 거라든지 결정적 시기 가설을 또 역시 having gust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 한번 해볼까요? 자, 인생의 각 시기에 획득해야 할 행동 형태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질서와 어떤 계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발달 단계는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허빙거스트도 간혹 교육인적 자원 개발론에 언급되는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빈슨의 성인 발달 모형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좋아요. 자, 레빈슨의 성인 발달 모델 우리가 3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읽어 보겠습니다. 레빈슨 등은 한 해의 계절처럼 성인의 삶에도 절기가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성인이 발달해 가는가 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자,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요. 이 레빈슨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바로 성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학자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는 수년간 삶의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시계열적 정보를 모음으로써 이러한 단계들을 발견했다. 레빈슨도 에릭슨처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성인의 삶의 순서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절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절기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 레빈슨의 또한 성인 발달의 어떤 개요를 한번 보자면, 그렇죠? 자, 여러분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각 단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각 단계 내에서 변화가 발생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각 단계 내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각 단계 사이에 자, 전환의 기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어떤 단계도 다른 단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각 단계는 자, 삶에 있어 유일한 무언가로 기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다음에 한 개인의 삶에는 네 개의 단계가 있다. 물론 이 네 개의 단계는 우리가 자,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게 뭐죠? 다른이죠. 다른 단계보다 더 작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레빈슨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그죠? 레빈슨은요. 레빈슨은 인간 발달 연구에 있어서도 또 질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양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자, 했다고 하면 얼마만큼 했냐 좀 더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자, 성인계 연구에 있어서 전생애적 접근 방식이 이제 전생애입니다. 전생애. 이제 각각 질적으로 다다르는 전생애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피라노 판단에 남성 40명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죠?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자, 모든 인간은 필연적인 패턴으로 발달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그죠? 자, 이때 이 계율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인생의 사계절이 그죠? 인생의 사계절은 변화와 안정의 순환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아까 그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성도 그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45명의 나중에 45명의 다양한 경력의 여성들과 또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혜택, 고통, 딜레마, 만족감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구조 모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인생 구조 모형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특징은 우선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빈슨이 주장하는 그 생애 주기론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인생 구조를 말을 하게 된대요. 인생 구조는 특정 시기에 개인 생활의 기초가 되는 유형이나 어떤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의해 구체되어 발달되는 기초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다시 말하자면 정해져 있는 일정의 틀이 어떤 시기마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인생 구조예요. 그럼 인생 구조는 뭘로 또 구성되어 있냐면 자, 외적인 측면과 또 내적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외적 측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장소, 제도 또는 사물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종의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내적 측면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관, 꿈 또는 정서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믹스업돼서 인생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인생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자,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환되어지죠. 그러면 그 순환의 과정이 언제냐? 바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보통은 25년 정도랍니다. 그죠? 다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죠? 자, 인생의 주기가 있는데 인생의 주기는 대략 25년씩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5년씩 모아야 되는 겁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자, 이 시대는 부분적으로 겹쳐 있어서 이전 시대가 끝나고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진행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시기, 이게 시즌 2, 그렇게 말합시다. 이게 시즌 3, 이게 시즌 4예요. 그죠? 자, 그러면 40살에서 65살은 뭐가 되는가? 25년 정도 갭이 나는 거죠. 그죠? 25년.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살에서 45살이면 요때도 대략 몇 년 정도의 텀이 생기더라? 25년 정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다시요. 0세서부터 우리가 22세, 이때도 대략 25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65세서부터 내가 죽는, 예를 들면 90에 죽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2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인생의 이게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이러한 구조를 갖더라. 그죠? 어떤 구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근데 이러한 구조 내에서의 인생 주기는 25년마다 이렇게 4단계로, 그죠? 하나, 둘, 셋, 4단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죠? 여러분 보시면 겹쳐져 있죠? 다시 봐요. 인생 중기의 전환기는 인생 초기와 인생 중기의 중간에 겹쳐져 있어요. 다시 그럼 이게 전기의 말은 그죠? 후기의 초와 겹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시대들은 부분적으로 겹쳐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지워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겹쳐지는 시기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 4, 5년이죠. 그래서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교차되는, 다시 보겠습니다.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교차되는 요 시기는 대략 4년에서 5년의 그죠? 평균 4, 5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환기라고 그래요. 전환기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가는 시대를, 즉 성인 초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시대를 시작하는 경계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보는 법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세 있고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쓰시다. 자, 전환기는 4년에서 5년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그죠? 각자의 사람들이 만든 특정한 구조들이 매우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기본적 순서가 그죠? 문화 간 또는 계층 간에 걸쳐서 일어나며 역사를 통해 발생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종이라든지 또는 뭐 귀족이라든지 뭐 하층민이라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면 이러한 주기와 전환기를 거쳐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딱 봐도 알겠지만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성인 초기와 중기가 중요한데요. 각 단계마다 이렇게 초, 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성인 초기를 이렇게 다시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죠.
다시 성인 중기도요.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누냐면 5년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자, 성인 초기는 몇 년 단위로 나누게 되는 거죠? 보통 6년 단위로 나누게 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워볼까요? 자, 성인 이전의 단계는 우리가 수태에서부터 청년기 말기까지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성인 초기는 그죠? 이 시기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며 최고의 정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여러분들도 20대에서 30대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함과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중기로 가면요. 자, 생물학적 능력이 다소간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더 커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성인 후기로 가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 단계마다 고유한 발달 과업을 지닌다는 점에서 계절적 주기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데요. 인생의 각 시기마다 개인은 만족스러운 인생 구조를 세운 데 있어서 성공의 척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들을 제가 336쪽에서 337쪽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338쪽부터 9쪽에는 각 단계에서 어떠한 성공 요인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이건 좀 이따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재로 조금 넘어가 보죠. 교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보시면 그죠? 성인 정기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성인 중기가 있고요. 성인 후기가 있습니다. 자, 성인 정기에는 4단계의 기간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는요, 20세에서 보통은 20세에서 40살까지다라는 뜻이죠. 20대, 30대, 그러면서 40살, 30대, 20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때는요, 많은 에너지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물학적으로는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요. 목표나 젊을 때 바라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즉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기의 생활 양식을 깨닫게 되면 결혼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아마 이것이 뭡니까? 직업을 찾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기의 생활 양식을 깨달으면서 또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요. 자, 이때는 그렇다면 30대 여기서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30대 전환기에 할 일 4가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 구조의 꿈을 배치해 보기도 하고 직업을 갖고 경력 개발에 착수해 보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인생 또는 직업에서 멘토를 갖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대와 30대를 지나서 이제는 중반기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는 40살까지인데요. 이렇게 하고요. 중기를 40대서부터 자 60세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페이지 자 3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이네요.
자, 경력 개발의 전통적 및 현대적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자들을 이제는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경력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재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전통적인 경력 개발의 전통적 모델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현대적 경력 개발의 현대적 모델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340페이지. 자, 우리 가로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력 개발의 전통적 모델. 경력 개발의 많은 모델이 성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거쳐가는 여러 단계를 기술하려고 시도했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연령 범주와 연계된 순차적인 경력 단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연령 범주와 그렇죠? 연계된 순차적인 경력 단계가 있다는 개념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경력을 위치시키려 시도했었고 겹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을 사람의 인생 상황에 두고 여러 중복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고 자, 이러한 모델 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그린하우스는 이의 유사성을 모아서 5단계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죠? 자, 그린하우스의 5단계 모형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 모델이 여기 나오죠. 잠깐만요. 자, 그린하우스 5단계 모델은 자, 0세부터 25세까지의 직업 준비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조직의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경력 초기 단계이면서, 네 번째 단계는 경력 중기 단계이고, 자, 다섯 번째 단계는 경력 후기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10-6에 보시면 나오는 그래프는 홀의 4단계 모형인 거고요. 자, 1- 경력개발의 전통 모형에서 그린하우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린하우스의 5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자, 1단계 첫 번째 단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시 재구조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직업 준비 단계더라. 25살까지요.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뭡니까? 조직의 진입 단계더라 라는 거죠. 대략 조직의 진입 단계는 언제였습니까? 18세에서 25세 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력 초기 단계더라. 그 다음에 경력 중기 단계더라. 그 다음에 당연히 경력 후기 단계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입 준비 단계에서는요. 뭡니까? 그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으로서 끝이고요. 그죠? 자, 다시 개인 경력의 첫 번째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조직의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직업을 선택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직업과 조직을 선택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동안에 확보한 정보 양과 질이 경력 임무를 충분히 달성하는지 혹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만족감이 있는지 실망감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경력 초기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죠?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기 인생의 꿈을 추구하는 단계로 볼 수 있겠죠. 경력 초기는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기 인생의 꿈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열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성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경력 중기는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인생 구조에 있어서 재검토가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식이에요. 그죠? 다시 이때가 언제쯤입니까? 40살에서 55세 정도라고 했었죠? 자, 경력 초기는요. 25세에서부터요. 43 사이라고 했어요. 자, 55살까지는 인생에 대해서 아, 나는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굉장하게 많은 고민을 함과 동시에서 생산성을 나타내죠. 이때 생산성이라는 것은 멘토가 되어가지고, 그죠? 멘토가 되어서 저 초보자한테 또는 신규 직장인들한테 자기의 경력 등을 알려주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력 후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기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퇴직을 걱정하는, 아이고, 55세부터 퇴직까지를 이제는 은퇴의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홀은 네 가지로 이제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죠? 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홀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탄색 단계와 또 두 번째는 정립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립 발전의 단계. 그 다음에 유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유지가 쭉 다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쇠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쇠퇴의 단계를 하나 더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은 직장과 관련해서 저 직무와 관련해서 경력 개발 단계를 홀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자, 경력 개발의 현대적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홀과 밀레비스의 다중 경력 개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각 개인이 그죠? 각 개인이 자신의 경력 조절 그리고 필요시 재구성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옛날에는 어떠한 어떻게 말하자면 정해져 있는 사회적 틀이 있었어요. 그 틀 속에서 자기가 발전되어 가는 건데요. 지금은 이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속에서 자기를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경력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필요시 재구축을 한다라는 말이 새로 들어온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달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평생 교육과 개인 개발이 경력 개발의 중심. 다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전통적인 모양가요. 현대적 모형으로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회의 발달이에요. 사회의 변화가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따라서 이제 경력 개발 모형도 변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경력은 탐색, 시도, 숙달, 퇴장의 연속적인 작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중 경력은 연령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개인의 특정 사이클에 투여한 연수에 등 옛날에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연령이 아니라 그죠? 홀 앤 말러비스에 말하자면 개인의 특정 사이클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활력을 주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일정 틀이 이렇게 가는 틀이 있다고 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틀이 개인적으로 다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라든지 불확실성, 급변 상황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력 패턴 차이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은요, 대략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직선형. 자,
전문가형, 나선형, 그리고 전이형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경력개발 모형은 어떤 모형이더냐? 자, 당연한 거죠. 자, 전통 모형과 현대 모형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융합해서 상호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전통적 모형에 적용하는 것은 우편 사업에서 고용 안정성으로, 현대적 모형에 적용된 것은 정보통신 기술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불안정성의 증가가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346페이지에 보면 경력개발의 실제와 활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평가 도구의 활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가진 게 되는데요. 좋아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함으로써 경력개발의 실제와 활동은 조금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 때 만나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경력개발. 자, 효과적인 경력개발 활동에 36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자, 표 10-9번인데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효과적인 경력개발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느냐면 우리 5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죠. 맨 처음에 수요를 파악해야 됩니다. 경력개발의 경영 전략과 연결을 시켜서 구성원과 조직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 첫 번째로 했을 겁니다. 과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변화를 위한 비전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경영활동과 HR, 즉 휴먼 리소스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비전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다양한 도구와 접근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뭐 강의식이라든지 토론식이라든지 프로젝트식이라든지요. 그래요. 그다음에 활동 계획의 개발을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 단위 및 사업부 경영 시스템을 시행하고요.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라인 관계자 참여 확보. 이때 라인 관리자라는 것은요. 요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을 텐데요. 이 과장님, 계장님 또는 부장님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경력 개발 활동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그것을 라인 관리자 참여 확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활동 계획의 추진 역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 실행을 확인한다는 것, 그다음에 평가 결과 유지하는 것, 경력 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두 번째 제 과제였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1주차 과제였고요. 이게 2주차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력 개발에 대한 강의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경력 개발을 강의를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중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경력 개발 문제라든지 경력 정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배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의 수업을 끝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 다루었다고 봅니다. 다 다루었다고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직 개발에 대해서 역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개발이란 건 아시겠지만 개인 그리고 조직 내 개인보다는 좀 더 개인에 맞춰진 어떠한 훈련이더라, 교육이더라 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출결 확인을 위해서 동영상을 봤다는 그러한 증명으로서 출결합니다. 댓글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